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빅머니 이혜림입니다. 일상에서 통계까지 오늘 모든 분석을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어제 순매수 최장 기록을 나타냈는데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계 자금으로 유럽이나 싱가포르의 단기성 한머니와는 구별된다라는 분석이 있나요? 자, 두 번째는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한다라고 밝혀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TF팀은 대학의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의 빅머니 토크 주제는 최근에 화제의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입니다. 자, 최근에 진격의 진격의 무슨 단어, 이렇게 진격의 신드롬을 낳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정보를 갖고 있고 어떠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길래 최근에 흐름이 이렇게 강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네, 빅머니의 두 남자 함께합니다. 이규찬 기자와 이항영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셋이 빨강색으로요. 마치 크리스마스 성탄 분위기가 누구시나요? 실제로 이게 오늘 저희 주제랑 비슷합니다. 이게요. 진격의거인에 그 빨간 빛이 많이 나와서 15세 관람 불가거든요.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뜻하려고 일부러 빨간색으로.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기사 제목이나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진격이라는 건데요. 얼마나 이 신드롬을 낳고 있냐면 사실 이 단어는 이전까지는 잘 쓰이지 않던 단어인데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면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도 인기 코너 중에 진격의 포트폴리오라고 이런 대세 단어가 딱 진격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진격의 거인 익숙하지 않으신 분 많습니다. 조금 염려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만화 안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요. 사실 저도 저희 애가 사실은 진격보다 예전에 포켓몬스터라고 있잖아요. 예전에 끝난 줄 알지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작년인가 15주년 행사도 했었는데 이거를 매주 봐요. 다운받아서 보는데 이제 만화는 그만 봐라 했죠. 딱 보지 말고. 그랬더니 오늘 갑자기 또 몰래 다운받아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친구가 놀러 왔는데 진작에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는 척하냐고, 야 무슨 게임 하냐, 롤 게임 얘기하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진격의 거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남학생들은요, 친구들끼리 진지한 얘기하면 무조건 게임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하나 추가된 거죠. 바로 이 진격의 거인 갖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참 모르다가 8월부터 하도 여기저기 써들어서 8월부터 보기 시작해갖고 지난주에 일단 시즌 1이 끝났거든요. 쭉 달려서 끝까지 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제가 출연하는 경제방송 안 봐요. 재미없다고. 그런데 빅머니만 유일하게 봐요. 재밌다고. 그런데 이런 와이프가 순정 만화 외에 유일하게 보는 만화가 이 진격의 거인이에요. 사실 이게 피도 좀 넘치고 15세 관람 불가니까 워낙에 내용이 좀 이렇게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꽤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제가 하나 시그널 읽은 게 이게 뭔가 대세를 만드는 뭔가 트렌드가 있구나. 이걸 읽어야겠다 싶어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영화 매트릭스를 거기서 제가 굉장히 좀 폭력이 많고 하지만 여성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처럼 뭔가 곱씹을수록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네. 생각하게 만드는, 읽을 때는 재밌게 보지만 이렇게 덮고 나서는 무언가 여운을 남기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나요? 사실은 그 거인이 갑자기 이 영화의 줄거리, 진격의 거인의 줄거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거인이 나타나서 사람 막 잡아먹어요.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놀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겁이 나서 벽을 지어서 벽 안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오더니 거인이 벽을 부수고 들어오니까 그 안에다 또 벽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대한 공포 같은 거죠. 그런 가운데 소수의 주인공들이 나서서 도대체 저 거인들이 누군지 밝혀보자. 거인하고 싸워보자 해서 이 벽 바깥으로 나가는 얘기가 바로 이 진격의 거인의 스토리예요. 그 주인공이요? 네. 이규찬 기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 진격의 같은 심오한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이규찬 기자 유일합니다. 네. 사실 이 진격의 거인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최근에 개봉한 영화 설국열차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자꾸 뭔가 나가자 그러자 이게 바로 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벽 안쪽이 더 안전해 보이니까. 그런데 벽 바깥에 실제로는 위험이 벽 바깥에 있는 거죠. 이 설국열차 시나리오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해석까지 가능해요? 근데 안 본 사람들은 그렇구나 할 수 있겠지만 보신 분들은 이 해석 공감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대단한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마음을 말씀드리면
워낙 그 서로 설왕설래합니다. 이 얘기 갖고 아주 경론이 벌어지고 전 세계 블로거들이 막 다투거든요. 예. 이 주제나 이거 심오한 뜻을 아마 100분의 1 정도 설명됐을까 말까 사실상. 내용을 곱씹을수록 심오한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아무래도 사회적인 상황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일 텐데요. 과연 어떤 빅데이터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진격 열풍을 불러온 화제의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수많은 패러디물을 만들어낸 이 만화를 통해 전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고 만화 속에 담긴 심오한 메시지까지 분석해보는 시간. 진격의 빅데이터 정보쇼 빅머니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격 신두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과연 이 진격 시리즈가 얼마나 인터넷 그 시장에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오늘의 빅데이터 히든 차트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진격 시리즈를 만나봅니다. 자, 차트 보여주세요. 재밌게 꾸려봤는데요. 토끼, 김밥, 금붕어, 오리, 수박 아직 감 안 오시죠? 사진을 봐야 알 것 무슨 관계가 같아요. 있죠? 1위부터 보겠습니다. 진격의 토끼 사진부터 볼까요? 그냥 얼핏 봐서는 저 토끼 너무 예쁘죠. 그냥 토끼 인형 같은데. 잔디밭에 누워있는 거 아닌가요? 이 토끼의 키가 무려 61m라고 합니다. 2008년에 이탈리아의 산에 만들어준 조각 작품이라고 하는데 제작 기간만 무려 5년이라고 하네요. 저게 사실 아까 보인 사진이 구글 위성 사진으로 지금 캡처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완전히 저 지역이 예전에 그런 걸 하기도 전에 만들었는데 이게 완전히 그 관광 명소가 됐어요. 그래갖고 아예 벨벳으로 만든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분해될까지 한 2015년까지 걸린다는데 그때까지 놔두겠다는 얘기죠, 지금. 사실 네. 이렇게 크니까 괜히 또 진격이 다시 붙은 거군요. 그런 거죠. 예, 먼저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덩치가 크면은 진격이라는 말이 요새 무조건 붙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2위가 진격의 김밥인데요. 화면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초대형 김밥이 이게 도대체 얼마가 들었냐면 한화로 약 23만 원이 들었어요.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가 됐는데 야채와 해산물로 가득 차 있고 양이 성인 먹으면 10명이 좋겠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저 먹고 어떻게 뭐 싶은데. 먹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튼 제가 워낙 아침, 점심 계속 김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딱 네. 일단은 먹고 싶은데 너무 커서 겁이 나네, 일단은요. 그러게요. 어떻게 뭐가 먹다가 되는지. 지칠 것 같아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아마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김밥을 만들어 본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 열정이 참 대단한 것 같고요. 네. 자, 3위는 금붕어입니다. 역시 이름이 진격의 금붕어라고 이름이 붙여졌겠죠? 이 진격의 금붕어는 처음에 합성 의혹이 있었는데 지난 2010년 9월에 프랑스 남부에서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사진 속에 남성이 들고 있는 금붕어는 무려 1m, 무게도 13.6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 사진 처음에 떴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성이나 아니나 논란이 많았는데 진짜라고 밝혀지면서 더 깜짝 놀랐죠. 진짜 진격 세상이 있다는 거를 증명했다는 거죠. 아니 무슨 인형같이 생겼는데 저기 진짜 금붕어란 진짜라니까요. 말이에요? 무게가 한 13kg 넘는다 그러죠? 네. 참 별일이 다 했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진격의 세상에 진짜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요.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네. 거군요. 자, 다음은 진격의 오리입니다. 좀 귀여울 것 같은데 사진으로 봐도 어머나 어쩜 이렇게 노란색이 예쁠까요? 네덜란드의 공공미술품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귀엽네요. 암스테르담부터 오클랜드, 시드니, 오사카 세 개의 바다와 강을 순회하고 있는데 너무 요새 유명세를 치르고 있어서 순회 공연 중이래요. 보기가 힘들대요. 잘하면 인천항이나 부산항에도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그게 근데 스케줄이 워낙 바쁘셔갖고요.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스케줄이 한번 내년까지 꽉 차 있다는 얘기까지 있죠? 대통령보다 더 바쁘시네요. 네. 대통령보다 더 유명하죠, 지금요. 그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 오리 이름이 러버독이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로레타인 호프안이라고 워낙 초대형 또 설치 미술 작가 이런 사람인데 딱 보면 이런 거죠. 팝 아티스트 이런 개념이나 낸시랭도 이렇게 애기 고양이 있잖아요. 네. 낸시랭도 많은 거 하면은 그냥 그런 거 만드는 초대형 미술 작가 될 수 있죠. 진격의 뭐 고양이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 사람 맞아요. 싱크 빅 이런 좀 슬로건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크게 만들기 위해 유명한데 진격의 트렌드랑 또 맞물리니까 또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진격의 오리야,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얼음에 같이 이렇게 재밌는 사진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남극 같은 것도 만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겨울에 어딘 강에 했는데 이게 얼어갖고 그 다음 스케줄이 뭐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네. 워낙 바쁘다 보니까. 워낙 바쁘셔서요. 네, 마지막 5위는 진격의 수박입니다. 그동안은 좀 커서 진격이라는 단어가 붙여졌는데 이 수박은 조금 다릅니다. 그 거인과 약간 비슷하게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지 참 신기해요. 만화 캐릭터 얼굴을 똑같이 그려놨네요. 네. 냉장고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네. 참 이런 거 보고 참 쓸데없는 고퀄리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들이 마니아가 생성되고 정말 트렌드가 생기면 이런 것까지 따라하는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느끼는 게 그만큼 대단한 트렌드구나라는 네. 걸 캐치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수박 보고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 드실 텐데 오늘 로드맵은 과연 어떻게 꾸려갈지 더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진격 시리즈 히든 차트로 만나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진격의 거인과 관련한 빅데이터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나오고요. 트위터, 장벽, 캐릭터, 옐런 예거, 그리고 망원, 애니메이션, 만화, 원작 나오는데요.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면서 그 원작의 만화까지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 이 진격의 거인은 일본에서 이미 주요 만화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시리즈의 누적 규모가 무려 2,500만 권을 달한다고 이거 합니다. 대단하죠? 특히나 만화는 그 시장에서 머물지 또 다른 장르로도 파생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만화의 파워를 다시 실감케 한 게 바로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설국 열차입니다. 사실 설국 열차조차도 만화를 원작으로 했거든요. 프랑스 작가 벤자민 르그랑의 원작 만화를 영화화했는데 이건 좀 많이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 또 알만한 건 노담의 칸타빌레라고 해서 주인공이 이제 클래식 그 교향악단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지고 그다음에 실사로 드라마까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그다음에 영화도 나왔고 실제로 우에노 주리가 대박의 정말 글로벌 스타를 만들었죠. 그렇죠. 이 드라마 덕분에 스타가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이런 비슷한 비슷한 드라마가 나왔는데 이걸 보고 표절이다 이런 논란까지 일어날 정도였어요. 사실 이 애니메이션의 힘이 뭐냐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애니메이션이요. 일본 네. 애니메이션 보시면요. 주인공들이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머리들이 가득해요. 이게 일본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굉장히 다국적으로 느껴지죠. 특히 원피스라는 만화 혹시 보신 적 있을지 프랑스 모르겠는데 거인가요? 네. 그게 프랑스에도 굉장히 출판돼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 일본이 원작이에요. 그것도 일본 거예요? 네, 만화풍이 워낙에 좀 유럽 스타일이어서 네. 사람들이 국적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더빙을 하거나 뭐 번역을 하면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인지도 모를 정도로 전 세계 파급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중에 축구왕 슛돌이라고 네. 그 혹시 독수리 슛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슛돌이가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거에 한국 거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많았어요. 지금까지 한국 건줄 알았는데. 저도 오늘 이거 네. 리허설을 하면서 알았던 건데 한국 국가대표인 줄 알았던 슛돌이가 알고 네. 보니까 일본 선수였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도 들립니다. 저희 세대가 진짜 피구왕 통키나 그 슛돌이 만화 보고 자란 세대인데 그 슛돌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요. 만화 시장이 아무래도 좀 일본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디지털 만화 매출이요. 2005년에 34억 엔에서 2008년에 356억 엔으로 급증을 합니다. 특히요. 모바일로 보는 만화가 93%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스마트폰 열풍에 딱 맞춰서 만화도 점점 우리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또 말했듯이 원소스 멀티유즈, 만화가 만화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데요. 일본의 콘텐츠 시장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100조 원 규모인데 여기에 핵심이 바로 만화에 있다는 겁니다. 네. 아까 또 일본 얘기 만화 시장 얘기하다 보니까 세일러문이나 짱구도 알고 보니까 일본이었다. 우리가 재밌게 본 만화들이 알고 보면 일본 만화여서 배신감 들었다 하는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그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쿨 프로젝트 여러 가지 하는데 국가 강인화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2020년 도쿄 올림픽 앞두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 사업도 하나가 정말 좋은 거를 더 잘해가는 건데 거기에 디지털 만화 분야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신칸센을 2배로 빨리 가겠다 이런 거가 바로 그중에 핵심 사업 중에 하나죠. 일본 시장이 가장 큰 줄 알았는데 또 세계에서 미국이 또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워낙에 지금 앞서 이제 디지털 만화 쪽 얘기하셨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실제로 단행본이 있죠. 그래서 커믹북이라는 거요. 그쪽 시장이 워낙 아직은 큰데 실제로 보면 미국도 원소스 멀티유즈의 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살짝 그 규모로만 봤을 때는요 3조 3천억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만화로부터 시작해서 영화 뭐 이렇게 드라마 가는 것이 뭐 부지기수죠. 우리가 쉽게 아는 거 있죠. 쉽게 얘기해서 맨으로 들어가 있거나 끝나는 거 있죠. 다 만화부터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를 구하는 사람들이요. 슈퍼맨 있죠. 슈퍼맨 그리고 배트맨 심지어 헐크도 있고요. 스파이더맨 있죠.
그리고 가필드라고 재미나는 거 있고요. 엑스맨은 뭐 요즘 세대 다 아실 것이고요. 더나 깜짝 놀란 건 맨자 들어가면 다 웬만한 거 다 알아 그랬잖아요. 맨인 블랙 있죠? 네. 그 SF에 사람 이상하게 막 나오는 거. 그 심지어는 그것도 지금 만화에서 원작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맨. 엑스맨도 맨자 들어가면 일단 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하면 다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드라마만 보더라도요. 작년에 처음에 시즌 1 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ABC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에로라는 게서 화살라는 활 쏘는 남자 맞아요. 초록색 옷 입고 나오는.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암흑가의 도시를 구한다 뭐 이런 건데 내용은 그것도 실제로 만화가 원작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재미난 것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만화를 원작으로 좋은 영화, 히트친 영화를 100개를 뽑은, 좀 100개, 그 이상 되는 거예요. 100개를 뽑은 미국의 영화 평론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랑스럽게 13위가 들어가 있는 게 박찬욱 감독의 바로 올드보이입니다. 올드보이. 근데 저도 올드보이에서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까먹었던 얘기인데, 일본의 츠치야 가론 감독의 올드보이가 원작이었고, 물론 상당히 많이 각색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더욱더 깜짝 놀란 사실은 이 올드보이가 워낙 히트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판권을 다시 사갔고요.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게 바로 올 가을 2013년 11월 26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면서 다시 예전에 대단하네요.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의 네. 영화를 다시 상영하는 것도 미국에도 있고요. 박찬욱 감독 뭐 대단한 한국의 대표적인 감독이죠. 와, 그렇군요. 재밌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토크의 문을 여는 이 진격의 거인도 그러면 분명히 영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저도 들은 것 같은데요. 뭐 당연하죠. 그 벌써 이게 아까 얘기했죠. 2005년, 8년부터 나왔는데 2011년에 벌써 판권은 이미 팔렸어요. 아 맞아요. 네. 그때 뭐 감독이 예전에 그 데스노트 만든 감독이 만든다고 들었는데 그거 맞나요? 데스노트 아니면 약간 다른 영화인데요. 고백인가 하는 영화일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일본 기사를 찾은 건데 그걸 만들려고 오래 했는데 뭔가 그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작사랑 그래갖고 이게 그 사람은 하차하고요. 내년에 다시 찍어갖고 하면 내년 하반기나 그 후에 찍는다고. 내년에는 영화로도 만들 수 근데 문제는 이제 CG의 기술력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보시면 조그만 사람이랑 이게 보면 60m짜리 거인 80m짜리 100m짜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사를 잘 찍어야 되고 뭐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어렵겠죠. 어렵죠. 네. 대표적인 게 반지의 회장을 다들 보셨잖아요. 네네. 사실 그게 몇 년에 타온 소설, 이건 소설인데요. 1954년에서 2년 동안 연재했던 소설이고요. 존 톨킨이라는 영국 사람의 뭐 영문학 교수이자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쓴 원작인데 이미 20년 전에 판권을 샀던 거예요. 제작자가. 근데 하려니까 기술이 안 따라오는 거죠. 그게 3천만, 수천만 명의 그 외계인의 그 예전 사람 막 찍어야 되잖아요. 네. 기술이 없어서 하다가 이제 만든 건데 네. 1억 달러 투자해서 90억 달러 1편으로도 벌어들였거든요. 예. 심지어는 그 지역 가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뉴질랜드의 북섬에 사람들 잘 안 사는 동네인데 그 완전 관광 단지가 됐어요. 그래갖고 미국 사람이나 뭐 영국 사람, 뭐 유럽 사람들이요, 20일짜리 투어를 갑니다. 바로 이거 반지의장 촬영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로요. 근데 20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요. 있었죠. 사실 뭐 20년 전에 미리 사서 기술력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무려 100배 장사를 한 건데 그렇죠. 굉장히 좋은 사례긴 한데 사실 판권만 산다고 돈 버는 건 아닙니다. 그거 실제로 이제 워너브라더스의 자회사인 뉴라인 프로덕션이요. 반지의 제왕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도박 게임을 만들었어요. 나름 판권을 사서 만들었는데 이걸 왜 도박 게임 같은 거 만드냐 해서 원작자인 톨킨의 유족들이 소송을 해서 무려 뺏긴 돈이 866억 원이나 물어졌습니다. 게임은 어떻게 팔긴 팔았나요? 게임도 판매 금지됐어요. 금지되고요. 안 좋은 사례가 또 있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뭐 원작의 위력은 늘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만화 시장은 어떤 수준인가요? 작년에 국내 만화 시장 규모를 따져봤더니요. 7,15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2011년 7,500억 원에서 2012년에 7,300억으로 줄었고요.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목할 것이 웹툰 시장이에요. 요즘엔 뭐 다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가서 미생이라든지 조성 만화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KT경제경영연구소가 한번 분석해봤더니요. 현재는 지금 14% 정도의 1,000억 원 규모인데 이게 2015년 가면 무려 3배인 3,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얘기에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특이한 게 일본 사람들은 90%가 모바일로 만화 본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지하철 타 보면 예전에 보면 그 고스톱 하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에 마블 하다가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 웹툰 대본이 보내 막 그런 쪽 얘기 같은데 맞아요. 하나씩은 사실상 미국은 아직 그것까지는 발달이 안 됐는데 미국 사람들 눈에 띈 거죠. 야, 저 한국 애들, 일본 애들이 다 이거 보고 일본이 그렇게 간다니까 미국이 이제 조금 초기 단계예요. 네. 모바일 쪽으로 이제 만화 보는
보는 게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미국도 엄청 커질 겁니다. 그 시장이. 이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네요. 자, 오늘 한국 웹툰의 글로벌 시장 도약까지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 다시 진격의 거인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진격의 거인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거인의 존재에 대해서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해석이 정말 다양한데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실 누구에게나 두려운 거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실 그 형태는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골목 상인들한테는 무작정 막 자꾸만 골목으로 들어오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거인처럼 보일 거고요. 설국열차 영화에서는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열차 자체가 거대한 거인일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거인처럼 보이는 미국에게도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오바마에게 두려운 거인은 바로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어요. 삼성전자가 두렵다고요. 네. 얼마 전에 이기찬 애플하고 기자의 해석인 거죠. 그렇죠. 네. 저만의 해석인데 네. 얼마 전에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 붙었는데 네. 둘 다 침해했다는 변론이 났어요. 근데 미국에는 이런 경우에 특허 침해한 제품은 미국을 못 가져오게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못 가져오게 했는데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딱 행사해서 애플 건 들어와도 돼? 삼성만 들어오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 내에서는 애플이 항상 자기 안방 아닙니까? 다 네. 먹던 시장인데 삼성이 무서운 거예요. 후덜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벽치고 삼성 들어오지 마. 우리끼리 살래라고 무역 장벽을 쳐버린 거죠. 무역 장벽이 바로 영화 속에 나온 그 거대한 장벽 아니겠습니까? 그 거대한 50m, 60m짜리고 말씀 들어보면 그 거인이 무섭게 생기고 좀 나쁜 사람도 있고 순해 보이는 거인도 있거든요. 그렇죠. 삼성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삼성은 순한 거인이다. 이 정도까지는 해석하는 거다. 볼수 무역 있겠네요. 장벽이 50m 장벽이고. 네, 맞습니다. 이게 해석만 들어봐도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전 세계 네. 블로거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갖고 논쟁하는 사람이 그쵸. 많은데 이우찬 기자 정말 이런 해서 삼성을 거인으로 해석했다는 건 아마 전 세계 처음인 것 같고요. 대단한 건 다시 한번 느꼈고요. 사실상 약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전 진격의 거인은 한 3편 정도 봤을 때 왜 이렇게 보냐. 사실 아까 배경음악 나왔잖아요. 사실 저 보면 흥분됩니다, 요즘도. 그리고 그걸 갖고 CD를 만들어서 듣고 다니는 제 친구도 봤어요. 그만큼 센세이셔널 음악이고 만화 영화였는데 저는 딱 보면서 느낀 것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인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잠시 후에 나가겠지만 이제 바깥에 나가서 조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얘기만 들은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게 뭐냐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보면 지금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보면 실업률이 워낙 높죠.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높죠. 홍콩도 높죠. 유럽도 높죠. 유럽에 40, 50% 되는데 많잖아요. 특히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이러다 보니까 거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어느 나라나 건국 신화나 고대 실화 보면 거대한 사람들에 대한 거인에 대한 두려움이 뭔가 있는 거죠. 사실 청년 실업률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어저께 머니투데이 신문에 이런 걸 썼어요. 삼성 있죠. 물론 저도 이제 삼성 들어가고 싶었겠죠. 삼성 공채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네. 표정 있죠. 표정. 면접할 때 표정을 관리하는 것을 약간 돈을 받기 위해서 학원에 가는데 한번 하고 하는데 4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40만 원. 그만큼 취직하기 어려운 거죠. 이 거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아니 면접관 앞에서 한번 씩 웃는 거 그거 코치 받는데 40만 원이나 들어요? 네. 40만 원인데 40만 원이 비싼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대박 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요. 네, 누구에게나 거인이 있다. 거인의 존재는 각자에게 다를 수 있는데 아까 이영용 의원께서는 그 막연한 두려움, 청년 실업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아까 취업 준비생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하루 일과가 빡빡하냐면요. 오전 7시에 기상을 해서 자기소개서, 지원서 작성에 특강까지 매일 들어야 되고 새벽 1시까지 잠들지 못해서 백수가 과로사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지 생각이 되네요. 참나 입시 경쟁에 치인 10대에 이어서 이제는 취업난에 지친 20대, 30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진격의 거인, 사회가 자체가 거대한 거인이에요. 이런 새내기들에게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거인에게 눌려서 길을 못 펴고 공포에 질려있는 이런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뭔가 제도적으로 풀어줄 만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거인의 얘기를 했다면, 진짜 주인공은 거인이 아니잖아요. 바로 앨런 예거를 중심으로, 남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조사단병인데, 네. 소수, 조사단병단,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거인을 향해서 거인이 누군지 알아보자. 거인하고 싸워보자라고 달려드는 이제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 300명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전 표현하냐면 창조 경제를 이끄는 벤처 창업가들이다.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뭐냐면 벽 안은 안쪽으로 갈수록 더 안전해 보이죠. 거긴 바로 대기업 자리예요. 이미 자리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밀려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긴 레드오션 같은 존재고요. 오히려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글로벌 대기업 있죠. 생선 듣도 보도 못한 리스크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바로 거인이고 여기에 거침없이 도전하는 게 이스라엘 말로 후츠파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후츠파. 네, 후츠파가 바로 거침없이 아주 뻔뻔할 정도의 도전 정신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바꾸고 요즘식으로 바꾸면 진격의 정신이다. 후츠파 정신, 진격의 정신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이제 창조경제 주무부처가 미래부인데요. 미래부가 사실 이렇게 거인과 맞서 싸우는 이런 후츠파 정신, 진격의 정신을 가진 조사병단을 이끄는 사람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갖고 싸울 수 있는 약간의 장비를 갖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갖춰도 여전히 99%는 거인하고 싸우다 죽습니다. 1%만 살아남는데 그 1%가 살아남아서 우리가 벽 밖으로 글로벌 세상으로 나가서 진격할 수 있는 영토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걸 옐런 예고했는데 사실 옐런 예고가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10편인가 11편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요. 옐런 예고가 거인의 몸에 붙어갖고 그 큰 돌을 만져갖고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또 거인한테 땅을 뺏겼는데 그거를 이제 메꾸러 가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희생타를 날린다. 사람이 죽을 거 각오하고 옐런 예고야 성공하기 그 하나만 말하는데 저 완전히 이거가 뭐 창조경제에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돌아가신 정종 회장이 정말 거북선 사진 하나 갖고 영국에 가갖고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우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요. 바로 이런 걸 옐런 예거를 보면서 사실 그때 저는 정종 회장은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진격의 정신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 보면 딱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지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푹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진격의 거인 크다, 대단하다, 두렵다, 해석이 다양한데 이렇게 해석이 다양하다 보니까 진격의 신도름이 확실히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이 진격의 거인과 관련한 두 분의 관심 가는 딱 한 종목은 어떤 것인지 이어집니다. 네, 오늘 진격의 거인과 관련한 애니메이션 관련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종목 고르기가 역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먼저 이한경 위원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저는 오늘도 시청자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시아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진격의 거인에 완전 딱 맞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오시아라는 주식이 예전에 동양제철화학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순수 이제 석유화 이제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서 우리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 많은데 이게 이수영 회장이 많은 사람들이 긋고 말릴 때 폴리실리콘 사업을 들어간 거예요. 정말 뚝심 있게 밀고 들어서 정말 성공한 것을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앞서 제가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게 오시아이가요. 원자력의 공포를 딛고 일었으면서 주가가 대박 났던 거죠. 왜냐하면 2011년 3월 10일 날이 정확하게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났던 거거든요. 네네. 그 다음부터 40만 원 던 주가가 65만 원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자력의 공포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걸 찾기 시작한 거죠. 주가 50% 올라섰고요. 최근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얘기 또 나왔잖아요. 원자력 우리나라 이제 덜 만들겠다. 일본은 원자력 하나도 안 만들겠다. 유럽도 그런 얘기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바로 원자력의 공포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주식이 바로 오시아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네. 이규찬 기자의 종목도 같이 궁금해집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저는 SM입니다. 사실 그 최근에 진격의 거인 보시면요. 최근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진격이 거인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병단이 거인 한 마리 데리고 갑니다. 거인은 거인하고 데리고 싸워야 잘 싸울 수 있으니까. SM이요.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거인이 옆에 있는 중국이란 대국이에요. 이 거인하고 맞서 싸우는데 중국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그룹을 만들 때 요즘에 엑소도 그렇고요. 항상 중국인 멤버를 낍니다. FX, 엑소 보시면 꼭 중국인 멤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인은 거인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거인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회사로 전 SM을 꼽고 싶습니다. 네. 나날이 두 분의 이 종목 선택이 굉장히 기상천외해 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빅인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탈모와 관련한 시청자 게시판 올려주세요 했는데 선물 어제는 참 포텐이었죠. 그렇죠. 세 명에게 탈모 시술권 두 분과 제품 한 분에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세 분입니다. 기차차님, 이뉴스데이님, 처음엔처럼님 세 분 축하드립니다. 박수 쳐드려요. 네, 박수 쳐드려야 되고요. 인증샷 보내주실 거죠? 네, 인증샷 보내주셔야지 또 저희가 같이 시술권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진격의 거인 한 분씩 어떠셨어요? 오늘 제 책을 한번 다시 마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것이 진격의 거인이고요. 정말 비디오만 이런 거 싫어하시고 글로 보시는 분들 그거 정말 강추합니다. 사실 진격의 거인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부딪히는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정말 개인 투자자는 두려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거침없이 항해해서 꼭 성공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한민국은 24시간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의 철야 라이프 24시를 주제로 토크를 나눠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한경 위원과 이규찬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